오늘도 코스피는 1.8% 이상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초가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증시의 AI 여파였습니다. 오라클의 최대 데이터 센터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했고, 그 배경으로 오라클의 부채 성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 때문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라클은 물론 아니라고 즉각 반박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라클은 5% 넘게 하락했고, 이 충격은 기술주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3.8%, 브로드컴은 또다시 4.4%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AI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월가에서는 내년을 앞두고 AI 산업을 다시 점검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내년 기술주 급락으로 대형주들이 PER이 낮아졌고 우량 기업이 더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T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 앱산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티아 니델라 CDO는 AI를 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자 세대를 다시 한번 올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BOA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빅테크 AI는 내년에 더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 구조도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램리서치를 최순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마켓워치나 CT, BOA가 과연 그동안 그렇게 했던 수많은 레포트를 맞췄을까요? 사실은 맞춘 게 절반이고 틀린 게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항상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때문에 내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AI 관련주의 중요 분기점으로 주목받았던 마이크론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도 꽤 낙관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코스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우 오늘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이것은 마이크론의 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시장의 변동폭을 살펴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보면 S&P 500은 예상 변동폭이 기존 1%에서 0.7% 낮았습니다. 이 말은 쉽게 바꿔 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좀 작게 상승하라고, 하락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적정한 0.3% 정도 낮아지면서 하락이 크지 않다란 이 투자자들의 관점들을 시장에서는 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변동폭이 1에서 0.7%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오르는 것도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내리는 것도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계속 이제부터 폭락이 나오나라는 이런 생각들은 좀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킹한 것처럼 코스피는 오늘 1.8% 이상의 갭하락으로 시초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쭉 내려온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내려오지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시장에서 보면은 변동폭 자체가 낮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변동폭이 더 커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변동폭이 낮아지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코스피가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 이후에 시장들은 어떻게 변경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떨어졌지 갑자기 이렇게 올랐으니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락한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내가 이 섹터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섹터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만은 줄이는 것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나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눈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락했다고 던지잖아요. 그 순간은 이미 시장이 다 반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루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 타이밍에 버리는 게 맞지, 오늘은
버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은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내려오면은 내가 물을 탔다는 건 내가 하락하는 속도에 더 가속도를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물을 타시면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도박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도박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는 건 딱 내려갔는데 딱 사자마자 빵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도박을 하지는 않지만 도박할 때 사람들의 심리에 뇌에 도파민이 빵 터지는 게 약간 이런 식의 이 기대 심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빵 물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조용히 시장을 관망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등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시저가가 낮게 시작하지만 반대로 그 이후에 반등을 코스피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한 희망사항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대응하시고 좀 긴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소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